자, 이제 선생님하고 세 번째 타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이제 확 올라간 난이도입니다. 대충 예측은 되겠죠. 자, 세 번째 타입은요. fx를 나눕니다. 자, 앞에 1, 2번 타입은 둘 다 2차였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3차겠죠. 자, 3차로 나눴습니다.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제 너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3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2차 이하겠죠. 자, 여기서 2차 이하인데 자, 이 얘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너는 그럼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는 그걸 수학에서 자치라고 하는데 자, 너는 도대체 어떤 자치를 그려내는 도형일까요? 했을 때 나누는 파트를 0되게 하는 자,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2차 이하의 식.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의 존재. 너는 지납니다. 똑같이 지납니다. A, FA도 지나고 B, FB도 지날 것이고 C, FC도 지날 겁니다. 너를 지나는 2차 이하의 식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그러면 2차냐 1차냐 상수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 점이 놓여 있는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마다 다르게 주지 않을까요? 그죠? 뭐 그 상황을 보고 야, 얘는 상수다, 얘는 1차다, 얘는 2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출제자가 주는 어떤 위치 관계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도식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자 FABC 관계가 조사를 해봤더니 너하고 다 똑같대. K로 똑같대. 그럼 그때 나머지는 누구니? 자, 편의상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그죠? 상수 아닙니까? 그죠? 네가 K, 네가 A, 네가 B, 네가 C 이렇게. 이건 쉽게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어떤 자사고 학교 내신에서 진짜 어이없게 뭐 이런 걸 준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한번 선생님이 쓱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뭐 어떤 느낌으로 줬냐. 자, F1이 2025야. 같이 쓸게요. F2도 2025야. F3도 2025야. 자, fx를 나누래. 너를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도대체 r 2025는 얼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자, 뭐 그 출제자 선생님은 알고 내신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나 선생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3차로 나눴습니다. 그럼 저는 잡겠습니다. 2차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잡았습니다. ax 제곱 bx 더하기 c라고 잡았습니다. 실제. 그래서 자, 1을 넣겠습니다. 1 넣어서 시간 하나 세우고 2 넣어서 세우고 3 넣어서 세워서 3개짜리 미지수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너를 구하고 너를 구했더니 아주 어처구니 없이 결과물은 누굴까요? 202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 상황이 우리한테 놓여졌다고 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냥 자, RX가 누구예요? 너를 0 되는 거 대입해 봅시다. 그죠? 빠르게 쓸게요. 그냥 1, F1 2025 2, 2025 3, 2025 자, 이 세 점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2025라고 하는 거죠. 상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그놈이 나머지죠. 이렇게 해서 2025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뭐 다시는 절대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때 이 문제를 출제하셨던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본인이 땅을 치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자, 이 FA, FB, FC 세 점이 놓여 있는 상황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자, 이 위치 관계가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줬다면은 이 세 점 지나는 너를 구하시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뭐 위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만약에 이걸 시험 문제 준다 그럼 사실은 출제 가능성은 네가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2차는 좀 더 많이 예상을 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쪽이 주 타겟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자, 세 번째. 그냥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 B, C가 놓여 있는 상황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기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A야. 네가 B야. 네가 C야. 자, 이 세 점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이 놓여 있으면 그는 당연히 그죠? 일직선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2차식을 세우면 그게 나머지가 되겠지요.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아마 이쪽 방향으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줬다고 한번 잠시 선생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짧게 하나 있어서 만약에 뭐 F1이 1입니다. F2가 2입니다. F3은 한 5 정도라고 할게요. 보시다시피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주시고 fx가 x-1, x-2, x-3으로 나눴습니다.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있습니다. 라고 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뭐 질문이 R4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질문을 했다면 자 당연히 너를 0되게 하는 서로 다른 세 점 지나는 2차 이하의 식을 세우는데 위치 관계는 일직선에 있지 아니하니까 너는 2차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네가 2차니까 너는 그냥 ax 제곱 bx 더하기 c 대입 자, 이렇게 연립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혹시나 높아심에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자 중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심. 이렇게 잡잖아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 철저하게 나는 중심을 0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뭐가 0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세우면 무조건 연립 방식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보세요. 자, 1 줬죠, 2 줬죠, 그죠? 그럼 최소한 중심을 내가 설정을 하는데 1 중심으로 하든지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럴 때는 2차식을 잡을 때 베이스의 주 중심을 1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 부중심을 2로 설정하시고 통상 그렇게 잡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뭐 순서가 1, 2, 3 순서니까 1을 주 중심으로 한번 잡을게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2차니까 어쨌든 자 A,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2차식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 1차식은 B에 너를 주 중심으로 잡았으면 네가 한 번 더 나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설정해서 A, B, C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과연 A, B, C가 어떻게 나올까요?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답이 뭐 바꿨습니다. 그래서 너를 x 빼기 3이라고 바꾸면 그때마다 답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일직선에 있지 않는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 값을 찾을 때 너 대입해서 완성할 거니까 어차피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한번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F1이 1입니다. 1 넣습니다. 날라가죠. C 보이잖아요. 네가 1입니다. 이렇게.
자, FE가 2니까 2 넣어보겠습니다. 2 넣으면 날라갔습니다. 2 넣으면 너는 B 더하기 1만 남는데 2니까 B는 1입니다. 됐죠? 자, 이제 3 넣겠습니다. 3 넣으면 너는 2, 1, 2A입니다. 그죠? 3 넣으면 너는 2, 1, 3입니다. 2A 더하기 3이 5 하고 나오니까 A는 1입니다. 해서 완성이 되겠죠. 자, 요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3차식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2차를 학교 선생님이 원하셨다. 그럼 철저하게 중심, 주중심, 부중심을 잡아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셔야 그 지저분한 연립 방식을 안 풀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두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케이스가 시험에 나오면 강력하게 낼 거는 사실은 얘보다는 요놈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보면 살짝 뭐 속된 얘기로 약간 노가다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뭔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수학 문제 가치로서. 그래서 아마 낸다면은 여기가 더 강력한 문제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세 번째 타입인데 물론 마지막 네 번째 타입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타입이 최고 난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타입인데 그 네 번째 타입도 물론 3차로 나누는 건데 거기에 완전 제곱이 하나 끼어 있어서 그걸 이 이야기에서 같이 논의를 하려다가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네 번째 타입으로 선생님이 돌려놨습니다. 돌려놓고 세 번째 타입은 내용이 요게 다고 요 상황들을 한번 잘 염두에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요 옆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방금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자 출처가 최강 TOT 스텝 3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2 플러스 x가 f2 빼기 x와 같습니다. 라고 줬는데 그리고 fx를 3차식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gx라고 할 때 g3은 13이라고 줬습니다. 그때 마지막은 다항식 fx 곱하기 gx를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아봐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볼게요. 나누는 게 3차식입니다. 3차식으로 나눴습니다. 요놈이 그래서 스텝 3로 갔습니다. 무조건 2가. 자 근데 가조건에서 자 f의 2 플러스 x가 f2 빼기 x 이퀄 14다. 이것까지 알면 최고죠. 사실은. 이게 가가 의미하는 게 뭐니? 이것까지 알면 최고인데 이게 수학에서 자 플러스 x 빼기 x라고 정의가 되는 애들은 수학적 표현이 대칭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칭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접는 선으로 접으세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으세요 하는 선대칭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이야기를 돌리세요, 180도 돌리세요 하는 점대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선대칭은 이렇거든요. 주로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많이 만나는 자 이걸 대칭축이라고 해서 접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차함수를 접었습니다. 접혀서 가는 놈은 분명히 함수값이 같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점대칭은 다르거든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얘를 180도 돌리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옵니다. 다르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철저하게 이게 플러스 x, 마이너스 x라고 잡으면 무조건 대칭을 의미합니다. 대칭이라고 하는 게 점이 되었던 선이 되었던 수학은 이 영역과 반대 영역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이쪽과 반대를 항상 플러스면 마이너스 반대보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하기 x, 빼기 x라고 지정이 되면 대칭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대칭은 종류가 선, 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거는 선은 F는 F입니다. 같이 접히니까. 근데 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얘기를 조금 쓰시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는 더하기 x, 빼기 x 그럼 너는 대칭
자, F 이퀄 F는 아니니까 너는 선대칭이 아니라 점대칭. 그럼 점대칭이면 대칭점이 놓여지는데 대칭점은 당연히 자, X좌표는 너와 너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더해서 나누기 2를 주시면 대칭점의 X좌표가 나오고 Y좌표는 여기다가 나누기 2를 주시면 7하고 나옵니다. 사실. 요게 대칭점 점대칭이란 뜻이거든요. 요거까지 아시면 되게 좋은데 사실 이걸 선생님 저 아직 모릅니다 하면 그냥 여기 필요한 값들 넣으면 나옵니다. 똑같이.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나 조건을 보시면 fx를 너로 나눴습니다. 나눈 나머지가 gx입니다. 너는 2차 이하가 되겠죠. 그죠? 일단 요 식을 한번 빠르게 쓸게요. 그냥. 자, fx를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gx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gx 의미 우리 빠르게 갈게요. 자, 너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너를 0되게 하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2차 이하의 식 갈게요. 자, 1, F1 2, F2 구했습니다. 그죠? F2는 7. 이거 몰랐습니다, 선생님. X자리에 0 넣어도 F2는 나옵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되니까. 자, F2는 7. 3, F3인데, 오, 친절하게 G3이 13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네가 지나는 점이 FX가 지나는 점일 거니까 너는 13입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이하의 식인데 사실 점대칭을 아는 친구들은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네가 대칭점이고 너의 X좌표와 너의 X좌표가 정중앙에 너가 있으니까 그럼 이미 사실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점대칭을 알면 선생님 저 점대칭 모르는데요. 모르면 자, 너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너를 이용해서 너의 값을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너 F1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너를 가지고 찾겠습니다. X 자리에 대입을 하세요. 어차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가 성립한다 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죠? 넣으면 앞에 F1이 나오고 뒤에는 F3인데 F3은 이미 줬습니다. 13이라고 줬습니다. 13이라고 줬고 네가 14니까 그죠? 그럼 F1은 너는 5 넘어가서 너는 1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세 점의 위치 관계 한번 볼게요. 1,1, 2,7, 3,13입니다. 대충 보이시지 않나요? 위치 관계가 어떤지 그죠? 자, 한번 도식화 해볼게요. 그냥 fx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대칭점은 사실 이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놈을 임의의 점을 180도 회전을 빵 시켰더니 반대편에 이렇게 포개져요. 뭐 이런 얘기. 이게 사실 대칭점. 자, 그때 여기에 2,7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네가 2,7입니다. 볼게요. 자, 1,1, 2,7 기울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울기 얼마입니까? X 증가량, Y 증가량, 5 하시면 너는 6. 이것도 볼까요? 기울기 구해보겠습니다. 기울기 하면 너도 6, 너도 6. 세 점 어디 있습니까?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럼 여기가 1, 너는 3. 괜찮죠? 자, 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 그 나머지를 문제에서 gx라고 지정했으니까 gx는 방금 살펴봤듯이 기울기 구해봤잖아요. 6이라고. 그죠? 기울기 6 나왔고 2,7을 지납니다. 그것보다는 1,1을 지납니다. 그걸 쓰는 게 계산이 쉬우니까 쓸게요.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는 6x 빼기 5가 gx입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케이스를 살폈을 때, 이 케이스들은 그래도 특수하게 뭔가 일직선에 있는 점을 주는 게 문제 구조가 제일 이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 그럼 gx 구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f6x 최종적으로
자, f6x 곱하기 gx 그랬는데 gx는 방금 구했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쓰겠습니다. 너는 6x 빼기 5. 자, 너를 2x 빼기 1, 3x 빼기 1로 나눴습니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 너를 구합시다. 자, 이거는 타입 첫 번째입니다. 그죠? 자, 너로 나눴습니다. 2차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직선입니다. 너 직선은 누굽니까? 너를 연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점 찾으십시오. 첫 번째는 2분의 1을 지나시고 그때 너 함수값 구하시고 3분의 1 찾아서 네가 지나는 함수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넣으면 갈까요? F3, F3은 나왔잖아. 13. 그리고 2분의 1 넣으면 너는 대입하면은 너는 계산하면은 2분의 1 넣어서 마이너스 2, 너는 13, 마이너스 26. 괜찮죠? 자, 3분의 1 들어오겠습니다. 3분의 1 들어오면 F2는 행운을 빌게요. 7. 자, 3분의 1 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3. 괜찮죠? 2 빼기 5 마이너스 3, F2는 7, 마이너스 21. 그래서 자,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십시오. 요거는 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요렇게 해서 세 번째 타입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고 마지막 타입이 제일 어렵고 마지막 타입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네 번째 타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